안녕 얘들아. 지금부터 성남여자고등학교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1번부터 보자. 다음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자,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보는 방법은 Z는 이 변수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자, 한번 바꿔보면 지금 6에서 6 빼고 2로 나누고, 그럼 여기는 Z로 바뀌고, 그 다음에 10 빼서 6 빼고 2로 나눈다. 자, 얘 계산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Z 이면서 2보다 같거나 작다. 얘는 바로 값이 나와 있네. 값이 0.4772.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다음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2번 문제 개념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평균에서 이렇게 안에 변수가 바뀌어져 있는 형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 또 요거는 제곱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b는 없어진다는 거. 표준 편차는 절대값으로 나오고 b가 없어진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줘야겠지. 자, 또 문제 풀어보면 얘는 그러면 2 절대값 2 표준 편차. 근데 표준 편차 값이 2 절대값 2는 2. 그래서 정답은 4, 1번.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3번 문제는 다음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 자,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지? 1이지. 확률의 합은 1이다를 이용할 거야. 뭐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우리 적분 배운 친구들은 적분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지. 자, 2학년들은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해볼게. 자, 지금 어떤 기울기가 k인 1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기울기 양수 쪽으로 해야 이제 확률값이 양수로 구해지지. 따라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fx를 그려볼 수 있겠다. 자, 이때 0부터 4까지 주어져 있대, 변수가. 그럼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 1이 돼야 돼. 자, 4를 대입해보면 이 함수식에 여기가 4k가 되고, 자, 따라서 넓이 1은 2분의 1에 4 곱하기 4k가 되겠다. 따라서 8k, k는 8분의 1인 걸 구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그림에서 0하고 1 사이, 1은 요 정도 있겠지. 자, 이 부분의 넓이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 되겠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 되고, 얘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1, 높이는 1을 대입했을 때 k가 나오는데 이 k 값도 우리는 구했지. 따라서 정답은 16분의 1이 되겠다. 정답 1번.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4번 문제는 이렇게 말로 주어져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말로 주어져 있는 걸 읽어가면서 정보들을 써볼 수도 있어야 돼. 지금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40분, 표준 편차가 8을 가지고 있대.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x를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볼게.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어. 따른다 정규 분포는 n. 여기 첫 번째는 평균을 넣어주지. 40분 표준 편차의 제곱이 그 다음 칸에 들어가. 자, 임의로 한 명을 선택을 했대. 근데 이 선택한 학생이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래.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x라고 잡았지? 얘가 60분 이상일 확률은 p 기호를 써서 확률 p,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0분 이상일 확률, 요거를 구해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표준 정규 분포를 우린 바꿔줘야 되고, 이 값은 z로 바뀌고 60 빼기 40 나누기 8이 된다. 계산하면 얘는 z가 2분의 5, 즉 2.5 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0, 여기가 2.5가 되고 이쪽 부분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 반은 확률 반띵 된 거니까 여기가 0.5. 여기 표에서 0에서 2.5까지 값인 0.4938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구해지겠지?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넘어가서 5번 문제. 5번 문제는 신뢰도에 대한 문제고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볼게. 자, 이때 신뢰 구간을 구해보래. 자, 주어진 정보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써볼게.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 모집단을 x라고 해볼게. 그럼 x는 따른다. 정규 분포를 m, 표준 편차가 4. 여기에서 우리는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대. 그러면 얘는 표본 평균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여기를 x 봐. 근데 표본 평균 값을 10이라고 알려줬네. 10. 자, 우리는 이 모집단의 분산을 뽑은 개수만큼 나눠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정리하면 이 값은 1이 되겠네. 자, 얘를 이제 공식에 넣어보면 6번 문제 풀어볼게. 자, 이산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분포는 우리가 어떤 분포인지 알지? 이항 분포라는 걸 알지? 자,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한번 개념 정리해보면 따른다, b, 이항 분포는 b로 써주죠. 그때 n은 시행 횟수, p는 확률을 넣어준다. 이때 실제 어떤 몇 회에 해당하는 확률 값의 공식은 ncx, 이 해당하는 값이 일어날 확률, p가 x번,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1 빼기 p가 n-x번. 요게 확률 값이 되지. 자, 여기를 생각해보면 문제에서 지금 n은 2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5분의 2가 되는 것까지 비교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b, n은 25, p 대신에는 5분의 2를 넣어준다. 자, 이때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 또 있죠. 그것도 한번 적어보면,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평균은 25 곱하기 5분의 2가 돼서 10이 계산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분산도 구해보면 분산은
2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이 되어서 6이 되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은 지금 다 개념이나 공식은 파란색으로 쓰고 있어. 자, 분산은 평균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지. 제평,평제 써줄게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자.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외울 때 제평, 평제로 까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보자. 자, 우리 분산이 6인 걸 알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상황. 자, 평균 구해놨어. 제곱하면 100. 자, 따라서 제곱의 평균값은 106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자, 다음과 같이 모집단에 대한 분포가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모집단의 분포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을 다 구해보도록 할게. x에 대한 평균은 우리가 여기 두 개, 얘네 둘 곱해서 더해주지. 2 곱하기 6분의 1, 4 곱하기 3분의 2, 6 곱하기 6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평균은 지금 4가 되고, 자, 이제 분산도 구해보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걸로 구할 거니까 먼저 제곱의 평균을 찾고 갈게. 자, 여기 위에다가 보통 나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제곱의 평균을 써줘. 제곱값을 써줘. 그리고 나서도 평균을 구해보면 되지. 자, 이건 이제 계산한 결과를 써보면 3분의 52가 된대. 자, 이제 분산 구해볼게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 3분의 52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줄 거고, 얘는 계산하면 3분의 4가 된다.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잖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의 원래 표준 편차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n은 지금 3인 상황이고. 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3분의 4가 되고, 분산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표준 편차죠.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가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풀어볼게. 자, 8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5번 문제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죠. 이번에는 개수가 400개를 뽑아서 지금 하고 있고,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다. 신뢰도는 99%. 이렇게 키워드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주면 된다. 바로 적용해보면,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네. 이 부분 계산을 해보면 5.16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자, 9번 문제 풀어볼게. 자, 어느 지역의 점심 식사 시간을 알려주고 있네. 평균이 지금 m이고 표준 편차가 6이래. 정규 분포를 따른다. 보자마자 x는 따른다. 정규 분포.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6의 제곱. 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 이때 m명을 추출 95%.
자, 우리 아까 계속했던 거 넣어보면 이 A와 B는 바로 구해지겠죠? 공식에 넣으면. 자, A보다 크거나 같은 M, B가 나온다고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X바 빼기 95%는 1.96에다가 루트 n에 시그마 대신에 이제 U 넣어주게 되고, 크거나 같다 M X바 플러스 1.96 루트 n에 6 이렇게 넣어줄 수. 자, 우리한테 실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라고도 했어. 실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길 뺀 건데, 사실 빼보면 이 뒤에 거 이 값의 2배가 되는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 신뢰도를 높인대. 신뢰도를 높였다는 건 지금 95%인데 이 퍼센트를 높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어떻게 돼? 더 커지겠지.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커지는데 표본의 크기는 같대. 그럼 전체적인 값은 커지게 되겠지. 따라서 기억은 참, 길이는 길어지니까. 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번에는 여기 이 값은 일정하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자, 여기다가 한번 써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 얘를 더 크게 한대.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전체,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줄어들게 되겠지. 따라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정답. 다음에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4배로 한대. 그러면 원래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거라고 할 때 표본의 크기를 지금 4배로 했다는 건 이 루트 안에 4의 n을 넣는다는 거지. 얘는 계산해보면 2가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와 내가 4배로 늘렸을 때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4배로 늘렸을 때의 길이는 원래 실내 구간의 길이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같아지겠지. 따라서 디귿도 참.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우리 계산을 해보면 x는 지금, 자, 요거 확률 값이 요걸 만족해야 된대. 각각을 우리는 표준 전기분포로 바꿔보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돼. 작고 크고. 따라서 한쪽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둘은 같아지겠지. 그럼 2분의 a-80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써주게 되면 a는 74로 구해질 거야.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자, 모집단의 크기가 5인 상황이야. 이미 추출했고 또 신뢰도, 신뢰 구간 물어보고 있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20이라고 했어. 자,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은 2배에 여기 1.96 루트 n의 시그마. 이게 지금 20인 상황이다. 자, 신뢰도를 바꾸지 않고 이번에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달라지는데 실내 도는 바꾸지 않았으니까 또 2배의 1.96 n 크기가 바뀌어서 이런 상황에 실내 구간의 길이가 4라고 힌트가 나와 있어. 따라서 우리는 n 값을 구해야 되고 요 식에서 n을 넘기고 4로 나눠주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 주면 되겠지. 따라서 4분의 20 루트 5가 루트 n이 되고 5 루트 5가 루트 n이 돼서 n은 125가 되겠다. 정답은 5번. 지금 이런 선호도가 나와 있어. 이 A 코스에 대한 선호도를 확률로 바꿀 수도 있겠지. 자, 625명이 지금 코스를 선택한대. 자, 각각 선택인 거니까 이산 확률 분포, 이항 분포로 625명이 C 코스를 선택할 확률은 100분의 20, 10분의 100분의 20이라 쓸게요.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자, 이항 분포를 보면 n이 충분히 좀 크다 보니까 이 이항 분포 값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얘를 계산해 보면 평균이 125, 분산이 110의 제곱으로 채워지는 거 알 수 있다.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이 C 코스를 선택한 학생이 140명 이상 일 확률. C 코스를 선택한 학생을 X라고 했던 거지. 얘네들이 140명 이상일 확률은 자, 정규 분포로 바꿔주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자. 125 나누기 10이 되고 자, 이 값을 계산해보면 얘는 1.5가 돼서 그래프를 또 그려볼 수가 있겠지. 이거나 같다. 이 부분에 해당하고 0.5에서 빼주면 0.4332를 빼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어느 학교에서 A 대회에 지원한 학생을 200명을 대상으로 예선을 치러서 30명을 뽑았대. 자, 예선 필기 점수가 지금 평균이 자, X를 예선 필기 점수라고 할게요. 얘네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20의 제곱이다. 지금 보면은 예선에 통과한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 자, 지금 보면은 통과한 학생의 확률 값을 알고 있어. 200명 중에 30명이 통과를 했어. 밑에 이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선 통과한 학생의 비율, 즉 확률을 알 수가 있고 그 값은 200분의 30. 어떤 예선 필기 점수를 X라고 한 거잖아. 이 X가 특정한 점수 이상이 되어야 예선 필기를 통과를 하게 되겠지. 이 특정 점수 이상일 확률, 그 값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값이 지금 200분의 30이 되는 것까지 알 수 있다. 자, 또 표준 정규 분포로 우리는 바꿔주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값은 0.15. 자, 그림도 그려보면 어떤 특정한 퍼센트 이상 이쪽 부분이 지금 0.15가 돼야 되는데 이 표에서 찾아보면은 0.15를 만들어주는 것은 얘. 따라서 여기는
1.05가 되고, 즉 이 값이 1.05가 돼야 된다. 얘를 계산해주면 a 값은 141이 구해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정답은 1번. 자, 14번 문제 풀어볼게. 자, 주머니에 지금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한 개의 공을 꺼내어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 시행. 얘는 복원을 하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인 거지. 흰 공 2개가 모두 나올 때까지 시행을 한대. 자, 그럼 우린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 값을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공을 2번 꺼냈을 때가 처음으로 흰 공이 2개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즉 x 변수는 1은 될 수가 없는 거야. 한 번 꺼냈을 때는 흰 공 2개가 모두 나올 수가 없지. 최소 이 x는 2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야. 자, 즉 x가 2라는 말은 뭐야? 흰 공이 2번 꺼냈을 때 다 나왔다는 거죠. 즉 확률로 찾아보면 x가 2일 때 확률 값은 전체 5개 중에 흰 공이 하나 나와주고 다시 안 넣었어. 전체 4개 중에 흰 공이 이제 하나 더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끝. 이번엔 흰 공이 3개, 그러니까 공을 3번 꺼냈을 때 야 흰 공이 다 나오는 경우. 자, 그럼 마지막 번째, 3번째 꺼냈을 때 흰 공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그럼 검은 공이 나오고, 마지막 시행에서 흰 공이 나와줄 수도 있고, 첫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이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 세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겠지. 자, 이거에 대해서 값을 정리해보면 지금 이 값은 15분의 2가 되는 거, 15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네 번째 꺼냈을 때 또 계산을 해볼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 번째는 흰 공이 나와야 되고, 네 번째 꺼냈을 때니까 네 번째 흰 공이 나와야 되고, 앞에 1, 2, 3번째에서 어디서 흰 공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경우를 한 방에 3개 중에 어디서 흰 공이 나올지 몰라 한 가지. 자, 흰 공을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면 5분의 2, 그 다음에는 검은 공이 2번 나와주고, 맨 마지막 번째 흰 공이 또 나와줘야겠지.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얘는 10분의 3이 된다. x가 5일 때도 확률 값을 계산을 해보면 자, 이때 우리는 평균을 구해야 된다. 표를 채워도 된다. 표를 채워 확률의 합이 1이게 되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 자, 이때 평균 또 구해보면 평균 위아래 곱해서 구해봤더니 지금 평균이 4가 되고, 따라서 3x 플러스 이 값은 이게 되니까 정답은 14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넘어가서 15번 해볼게. 15번 아까처럼 계속했던 실내 구간의 문제죠. 연간 주행거리의 평균이 n,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미 추출 n, 표본 평균 x바 나와 있고요. 이번 신뢰도 99%로 한다고 합니다. 자, 계산해보면 빼기 99%니까 우리는 확률이 반을 나눠주면 확률 값이 이 99를 2로 나눈 값은 49.5인데 얘를 소수점으로 바꾸면 요거 99%에 대해서는 요걸 사용해서 우리 2.58을
픽을 해준다. 2.58 곱하기 루트 n의 표준 편차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x바 더하기 2.58의 루트 n의 10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자, 우리한테 힌트로 준 거는 이 부분이 fn이라고 했다. 여기가 fn. 자, 이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연간 주행거리가 지금 n 플러스 fn 이하가 되는 확률 값이 0.8051이라고 했고, 자, 얘를 다시 표준정규분포로 바꿔보면, 자, 여기서 m을 빼주고 다시 fn으로 나누는 거니까 m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눠준 거죠. 빼기 m 표준편차 10. 이 값이 지금 0점 이거라고 힌트를 줬다. 자, 여기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지금 2.58 곱하기 루트 n의 10을 10으로 나눈 값으로 정리가 되잖아. 즉, 이 값은 루트 n분의 2.58이 되었고, 그림을 그려보면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값 루트 n의 2.58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의 확률이 요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0.5를 빼줘서 이 부분의 넓이가 0.3051이래야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 값에 해당하는 게 0.86이 되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n은 3이 되고 n은 9가 되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정답은 1번. 다음 16번 문제 풀어볼게. 다음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를 fx라고 하고,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걸 추출을 했대. 그때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이 x바의 확률 밀도함수는 gx라고 한다. 자, 얘를 써보면 여기 위에다 써볼게. x에 대해서는 따른다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 이때 확률 밀도함수는 fx고,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우리는 얘가 루트 n의 시그마의 여기 제곱이 되는 거 알고 있고, 얘네들의 확률 밀도함수는 gx가 된다. 자,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둘 다 평균이 m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떤 게 fx고 어떤 게 gx인지 찾아볼 수가 있어야 돼. 자, 표준 편차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이만큼 이 값으로 나눠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 표준 편차 값은 어때? 값이 줄어들었겠지. 값이 줄어들었을 거야. 뭐보다? 이 fx의 표준 편차보다.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간격이잖아. 이 안쪽에 있는 것과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그림 중에 어떤 게 그러면 gx고 fx인지 우리는 골라볼 수가 있겠지. 표준 편차 값이 큰 fx께 이 바깥에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값이 gx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런 그림을 기준으로 값을 찾아볼게. 참고로 n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표준 편차 둘은 절대 같진 않겠지. n이 1이 되면 같을 수 있겠지만 같진 않다. 자, 기억 먼저 보자. 기억. 가운데가 m이야, 얘들아. 근데 m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찍힌 함수값이랑 여기 찍힌 함수값이랑 비교를 해보래. 위로 볼록 올라온 게 지금 gx잖아.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겠지. 여기가 gm이고 여기가 지금 fm이 되니까. 그 다음 어떤 x좌표가 a인 게 있대. m보다 작은 값이야. 자, 이런 데다가 a를 구해볼 수 있겠지. 이때 x 입장에서는 a가 더 크구나. 미안. 여기 이쪽에 구해볼 수 있고 x 입장에서는 fx 그림을 보는 건데 fx하고 m 사이의 간격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고 x바 입장에서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 안쪽에 있는 게 fx였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색칠해줘야겠지.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얘네들을 더한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이만큼을 다 더했을 때 이만큼을 다 더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요 공간만큼 이 공간만큼이 부족하잖아. 안 칠해져 있잖아. 색칠이 안 돼. 즉 2분의 1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이 색칠된 파란색과 주황색의 합은 2분의 1보다 작은 거 알 수가 있겠지. 다음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자. 디귿은 우리가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자, 바꿔준 식을 한번 적어보면 우리한테 이 값이 1이라고 했어.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 얘보다 크거나 같은 쪽 넓이 색칠하고 어떤 다른 게 채워져야 되는데 더했을 때 1이 되려면 이 값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줄 힌트 또 적용을 해보면 나 또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자. 자, 얘는 이게 될 거고 이거를 한번 이게 1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보래.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또 여기가 0, 마이너스 2는 여기 얘보다 크거나 같은. 자,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그럼 이 값은 지금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n으로 나눠진 값이야.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면 어때? 얘는 지금 더 값이 커지겠지. 원래 기존의 마이너스 2보다 지금 값이 커질 거야. 예를 들어서 헷갈리면 숫자로 한번 넣어봐. n이 만약에 4라고 하면 저 값은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 값이지. 즉, 요 그림은 여기 마이너스 1이 놓여서 이렇게 놓여서 이걸 별이라고 할게. 여기 별이 있어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이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게 돼. 즉, 그러면 얘네들을 더한 확률은 1보다 크게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탈락.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넘어가서 서술형 1번 볼게.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A 한 개는 무게가 평균이 320, 표준 편차가 18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x는 따른다 n, 평균이 310, 표준 편차가 18의 제곱. 여기서 9개를 이미 추출. 그럼 x바의 표준 편차 평균은 18의 제곱을 9로 나눈 값.
자,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8의 제곱이고 6의 제곱으로 나온다. 자,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이 값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되지. 따라서 얘를 계산해보면 이 값은 2. 자, 또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영역을 찾아볼 수가 있다. 0이 여기 있고 2분의 1, 2.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는 0부터 2까지 확률에서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고 값은 0.2857로 계산될 거야. 자, 넘어가서 서술형 2번 풀어볼게. 자, 어느 공장에서 축구공의 무게는 평균이 n, 표준 편차가 5, n개 임의 추출, 평균이 x바, 모평균 추정 95%. 자, 바로 대입을 해보자.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의 시그마 5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m, x바 플러스 1.96 루트 n의 5. 이 값이 429.51, 요 값이 430.49라고 힌트가 되어 있다. 이제 연립해주면 되지? 얘네 둘을 더해주면 2x바가 86, 따라서 x바는 43. 얘네 둘을 빼주면 2 곱하기 1.96에 루트 n의 5가 0.98이 돼서 n은 100으로 계산이 된다. 넘어가서 서술형 3번. 서술형 3번은 수능 특강에도 있고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어느 도너츠 회사에서 도너츠 한 개의 무게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 도너츠 한 개에 대해서 n, x는 따른다 정규 분포 써줄게요. 도너츠 한 개, n 평균이 160,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 따라서 이 분포는 이제 또 4개를 지금 한 상자에 포장을 한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떤 도너츠 한 개씩을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뽑아서 나누기 4한 값이 어떤 표본 평균을 이런 지금 상황인 거야. 4개를 뽑아서 한 상자에 넣고 있는데, 그럼 이 뽑은 것들의 이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볼 건데, 평균은 그대로 160으로 오고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에서 개수만큼 나눠준 걸로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되고,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 자, 도너츠를 포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4개의 도너츠가 들어가서 상자 1개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도너츠가 총 4개가 들어가지. 4개가 들어갔어. 이 4개가 들어갔을 때의 무게가 608 미만이면 이거는 불량이래. 즉 이거는 불량품이 될 확률이 되겠지. 상자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해보자. 자, 그럼 x바는 그러면 우리가 4개 뽑았을 때의 평균 낸, 이 도너츠 평균 낸 무게가 나누기를 해주면
152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도너츠 뽑은 것 중에 하나가, 평균 낸 것 중 하나가 152g보다 작으면 얘는 불량품이라는 거야. 자, 얘에 대해서 확률을 찾기 위해서 또 표준 정규 분포로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이 값은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림을 그려서도 찾아볼 수 있겠. 여기보다 작대. 문제에서 이거 찾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은 0.04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상자 150개를 15,000개를 확인을 해야 돼. 그 중에 불량품으로 판정된 상자가 648개가 될 확률을 구해보래. 자,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하지. 이건 이항 분포겠죠. 자, 얘를 y를 불량품 1 확률이라고 해보면 얘는 이항 분포를 따지는데 15,000개 대에서 이항 분포를 따지고 우리가 구해놓은 불량품 1 확률 상자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확률 값을 넣어줬어. 정규 이항 분포도 n이 크니까 정규 분포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 624의 제곱으로 계산이 된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불량품 상자의 개수가 지금 648개 이상이 되는 걸 구하고 있고, 얘를 또 정규 분포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이 값은 2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또 구해줘야 되고, 여기 확률은 계산했을 때 0.5에서 0.48을 뺀 0.02가 되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다. 자, 모두 수고했고 시험 잘